박찬주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증인 및 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태양광과 관련된 부서에는 무조건 그 질의를 하는데 이 재무과에도 그 관리하는 태양광이 있네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산업경제과요. 네. 재무과 관련한 데 말씀이십니까? 예. 재무과 관련한 데는 아니, 산업경제과. 네. 죄송합니다. 산업경제과 관련된. 저희 과에서는 우주 대덕산 장터 태양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하게 되었어요. 자료 좀 제대로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량은 10kW로 알고 있습니다. 10kW인데 예. 10kW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까? 당시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4억 4천여만 원이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kg 발전을 하는데 4억 4천요? 네, 4억 4천만 원. 4억 4천만 원요? 많이 들었네요? 예.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10kg를 생산하는데 4억 4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태양광 모듈 패널 가격이 그렇게 킬로와트당 저기 했을 때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증인이 있는 그 산업경제과에서 전기 사업 허가를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총 3년치 총 310건에 대한 허가가 나갔네요. 예. 그렇죠. 허가 건수를 보니까 무주가 5건, 무풍 44건, 설천 13건, 적상 52건, 안성 145건 이렇게 나갔네요. 예.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도 전기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명의 도용을 제재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예,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명의 도용 시 제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전통 공예 문화촌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 지원 및 육성 조례를 보면은 시설물 설치 운영에 전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예촌 공방, 시연, 체험, 판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산업경제과에 있어요. 예. 그런데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을 시설사업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통 공예 공방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 지원 및 육성 지원 조례 13조는 전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로 반딧골 전통문화 공예촌을 두고 있으며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5조는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운영 관리는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통산업 육성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행정 지원 및 이론화도 중요합니다마는 공방 그 입주 장인들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장인들의 의지만 있다면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을 하여 전통산업 발전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조례는 산업경제과에 있고 사업 집행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그러려면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산업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왜죠? 그동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로 빨리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방지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지턱은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나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방지턱은 지금 그 도로부서에서 지금 신설하는 부분은 도로부서에서 신설은 도로부서에서 하고요. 그럼 예, 예. 그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그러고요. 관리는 교통의 저희 행정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그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지턱을 신설하는 것은 건설과, 예, 관리는 예, 산업경제과 이렇습니까? 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신설하는 데서 관리까지 해야지 신설 따로 관리 따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서로 이렇게 업무 쪽으로 논해 보시고 뭐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런 게 없었습니까? 아직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신설이든 관리든 지금 방지턱이 너무나 난립이 돼 있어요. 기준에 미달하게 또 방지턱을 만들고 이렇거든요. 심지어는 어느 곳 마을 앞에는 방지턱이 9개 있다고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마을 앞에 방지턱이 9개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많다고. 이게 제대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방지턱을 거의 원호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무주군은 예, 원호형을 하고 있는데 그 규격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과속 방지턱의 규격은 그 일반 도로의 경우 3.6m, 높이가 10cm, 폭이 6cm 미만의 그 국지 도로는 길이 2m, 높이 7.5cm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는 과이기 때문에 예, 이거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은 예전 차량과 같지 않고 거의 전자식으로 다 부착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방지턱을 넘으면서 이 사고 위험성도 높고 또 차량의 어떤 파손 위험도 많으니까 이 부분은 규격에 맞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규격에 잘 맞는지 유지 보수는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어서 그 자동차 번호판 값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9,000원, 인접 지역 같은 경우는 장수나 진안 같은 경우는 25,000원인데 유독 무주만 제일 높아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33,000원으로 33,000원입니다. 아닙니다. 왜 이렇게 높습니까? 그 무주군 그 번호판 제작비는 그 전라북도 그 번호판 협회의 그 손익분기 계산서에 의해 요금을 그 준용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무주군 그 차량 대수가 12,800대가 되지 않고 신규 등록은 전국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통 차량 영업사원 거주지에서 신규 등록을 하고 있고 번호판 발급 실적이 저조하여 금형 구입비의 그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번호판 협회 요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그 손익분기점에 맞춰 가격 할인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 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박리담의 개념으로 봐요? 이런 것을? 고치세요. 고치십시오. 시골 사는 것도 힘이 들고 그런데 이런 것조차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조차 많이 내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타당합니다만은 연구 한번 저기 각 시군이 다 똑같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이 있는 부서고 전혀 관련이 없든 없지 않든 어차피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차량이 몇 대로 그랬죠? 승용차, 승합차 분리를 하면은 예, 나중에 찾아서 그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그 무주군 차량이 예, 특히 무주군 중고차 값이 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중고차 값이 예.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무주군은 관광지다 보니까 겨울철에 그 말하자면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를 해서 도로 교통을 원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으로 인한 차량이 다른 시군보다 부식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예, 또 하나의 이유 예, 중에 맞습니다.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최고의 이유인 것 같은데 흔한 말로 뭐 차가 썩어서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차 종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무주 차가 유독 그 부식이 심해요. 이제 그 염화칼슘 때문인데 이렇게 그 무주군에서 염화칼슘 물론 이제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염화칼슘을 살포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서 꼭 그렇다고 무주 차량이 이렇게 불이익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겨울에 하부 세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조성을 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농기계 사고인데요. 해마다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죠. 예, 그 중에서 이제 거의
농기계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은 운전 부주의가 80%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그 경운기 뒤에 운전 부지 반사판이 부착이 돼 있죠. 경운기는. 예, 반사판. 자동 부착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는 어떻습니까? 자동 휠체어. 노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 휠체어. 좀 부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부착돼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예, 아니면은 개인이 그 사고 그럴 때는 부착이 안 돼 있어요. 구입한 거. 예, 이거 종합적으로 한번 다 해주시고, 그 노인분들이 저녁에 작년인가 노인분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있었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혹시 그 야광 지팡이 같은 것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그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 들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무주군 인구 유입, 고용 창출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30.7%가 내년에 가장 중심적으로 투자를 할 분야로 산업 경제 쪽을 택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일자리나 아니면 인구 유입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산업 경제 쪽으로 모든 시민들이 아니면 전라북도 주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 산업경제과 2018년도 세출 대비 예산이 몇 프로나 됩니까? 네, 본 예산 대비 그 3.06%인 98억 915만 5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구 유입을 한다든가 고용 창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거의 그 집중을 해야 되는데 3% 예산 대비 3% 가지고는 고용 창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할 수는 없겠죠. 예, 비율이 좀 적다고. 비율이 적죠. 예. 그러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구 유입을 한다. 뭐 고용 창출을 한다. 기업 유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 무주동공단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2년 안성농공단지가 조성이 됐고 그 뒤에 2008년 무주농공단지가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2010년 무주 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그 안성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농공단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용역 중에 뭐 안성 아니 IC 지금 그 질의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 안성 농공단지는 조성하려다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무주 제2농공단지가 90% 이상 분양이 되면은 제2농공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요체가 성립이 돼요. 예. 혹시 그 제2농공단지 지금 입주일이 얼마나 됩니까?
무주 농공단지는 지금 2개 업체가 있고요. 무주 제2 농공단지는 입주율이 입주율 거의 뭐 한 개 업체만 입주가 안 되고 거의 다 된 상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꾸만 그 농공단지를 자꾸만 활성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공단지 그러니까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 특별회계를 만들었잖아요.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63억이라는 것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3년 가까이 그랬죠. 3년. 예, 2003년이나요? 2003년에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예, 그랬는데 이 특별 회계를 없애버렸어요. 이제 이유는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래 그 인구 유입을 시키고 기업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증인이 있는 산업경제과에서 이 특별 회계를 없애버리고 조례조차 없애버렸어요. 이것이 과연 무주군에서 인구 유입, 고용 창출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정책과는 좀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를 하면은 인구나 아니면 고용 창출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조례를 없앰으로써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유입이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하는 거하고 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예. 그런 조례를 없애는 것조차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아니, 2016년도에 그런 것은 예 알고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일례로 이제 그 선미농산 같은 것도 잘 아시죠? 선미농산. 예. 선미농산도 제대로 조금만 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했으면 이 선미농산이 인근 그 영동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참고 또 더 인내하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쪽에 서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그 협의하고 이러면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워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말로만 기업 유치, 인구 유입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귀찮더라도 찾아서 일을 하시면서 기업 유치나 이런 쪽을 하셔야지 뭐 처음에는 뭐 인구 유출 인구 유입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경제과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이해합니까? 예. 예, 이해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성 IC 만남의 광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언제 했죠? 용역 타당성 조사? 그 2018년 5월 11일에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요. 5월 17일에 착수해가지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사업명은 그 안성 IC 만나무 광장 조성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용역이고요. 그 위치는 안성면 죽천리 그 산 그 번지 62-1번지 1원이 되겠고요. 계획 면적은 약 16만 5천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은 착수일부터 90일이며 계약 금액은 4,4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됐어요? 무주군 그 관문 거점에다가 농경제 연계 및 농특산물 공급의 전진 기지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교도보 확보 등 특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5월 17일에서 뭐 90일 동안 용역을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중단을 했어요. 2018년 6월 19일. 예. 중단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아마 이제 그 시점은 지방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민선 7기의 방향에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맞으면 용역 그 내용이 너무 맞으면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맞으면 IC 만나무 광장으로서의 용역이 끝난 뒤에도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 과정에서 중지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선 6기에서 이제 한 것이잖아요. 예, 그죠? 시작은 그렇게. 예. 근데 이제 민선 7기에 들어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맡긴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중지되어 있다가 용역 재착수를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완료는 1월 31일까지 이렇게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용역 과정에 사업비가 아마 656억이 든다고 그래요. 656억. 네,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토 처리 예. 하는데 3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단을 한 것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 이게 추산도 못했습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근데 당시에는 이제 위치가 픽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간 제가 와가지고 중간 보고를 받고 보니까 너무 맞으면 IC 만나무 광장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용역 회사에서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656억 원 정도, 사토 처리만 사토가 250만 루베에 350억 하면 이거 어떤 사업도 맞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용역하는 것은 사업 목적이나 성격에 또 효율성이었기 때문에 맞지 않으면 계속 또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업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까? 용역을 아니면은 그래도 끝까지 이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차피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타절 또는 그런 것도 방안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용역 성과물을 일단 받고 나중에 또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타당성이라든지 특히 사업 타당성이 전혀 맞지 않는 걸로 제가 봐서도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덕유산 IC에서 나와서 예, 안성 소재지로 들어가는 길 아시죠? 예, 그 길이 어떻습니까? 거의 한 130도 이상 꺾어야 되죠? 예, 한 번에 그렇습니다. 꺾지는 못하잖아요. 예, 근데 덕유산 IC에서 나와서 소재지권으로 들어가려면 처음에 오시는 내방객들이나 관광객들은 절대로 찾아가지를 못해요. 안성 소재지권을. 예, 그래서 이제 도로를 다시 한번 선형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다른 쪽으로 새로 개설을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내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안성 소재지를 찍으면은 그쪽 길로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중산 쪽에서 나오는 길 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전에는 금평 쪽으로 내비에서 안내를 해줬어요. 예. 그 안성면 진입로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덕유산 IC를 나와서. 예. 그래서 하나의 대안을 드리는데 덕유산 IC에서 나와서 좌측편으로 예, 조그맣게나마 그 만남의 광장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돼요. 이해를 하십니까? 예, 예, 그쪽에서 나가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만남의 광장 쪽으로 들어가서 빠지기를 하면 아주 쉽거든요. 이 부분도 용역사한테 한번 얘기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래도 도시를 들어가는 입구인데 입구를 못 찾아서는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 우리 그 증인께서 잘 부탁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잘 추진이 하여튼 뭐 잘 추진이 되는데 그냥 이대로 추진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